오늘이 378페이지 할 줄 아니요? 아닌가? 어? 아, 이거는 저기 2급발이니까 175페이지. 네. 172페이지. 오케이. 자비수관. 네. 지난번에 175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83쪽인 것 같아요. 183쪽. 네. 아, 여기 표시에는 자, 5대는 자비수관 수행의 핵심 실마리. 자, 이 5대 관찰, 이제 흥불불 바람 후공 5대 관찰인데, 이게 왜 이제 중요한지를 이제 아셔야 돼요. 청년 도론에 이제 보면 어떤 얘기 나오느냐 하면, 신체의 32곳을 잘 이렇게 외워가지고, 신체 32곳을 관찰하라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총명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32곳이 아니라 지수화풍 4대, 4대 현상을 관찰한다.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이게 몸의 구성 요소가 지수화풍 4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호공 요소를 이제 넣는 이유가 뭐냐면 호공은 공간을 얘기합니다. 몸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몸의 형태가 사라져요. 몸의 형태가 사라지면 허공 요소가 나타나죠. 나중에는 안과 밖이 허공으로 그냥 물질적 형태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이파사나 수행에서는 이제 언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러면 이파사나 16단계 중에서 네 번째 단계부터 이제 뭔가 조짐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이제 5번째 단계에 가면 사라지는 것만 있어. 그러면 몸이 다 사라지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죠. 얘기하자면은. 그런데 다들 이제 그런 걸 깨달음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깨달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허공 요소가 나타난다는 건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4대에 이제 그 허공 요소를 더 붙여서 5대라고 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는 이제 초기 경제는 6개를 얘기합니다. 6개. 예. 그 다음에 능경에는 7대를 얘기하죠. 요거를 좀 여러분들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대라는 말은 요소의 뜻인데, 다른 건 개라고도 얘기합니다. 개. 예. 이게 이제 원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두루하다, 큰 대자는 어딘지 다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개를 얘기하면은 여기는 안과 밖을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 4대 있고 외 4대가 있어요. 이 4대는 알다시피 물, 불, 바람. 요거는 이제 단단한. 요거는 이제 물이잖아요, 물요. 요거는 체액입니다. 요 단단한 거는 이제 대표적인 뼈 같은 거죠, 뼈.
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장기도 들어가고요. 여기에 그 손톱 발톱도 들어갑니다. 손톱 발톱 거의 머리카락도 들어갑니다. 머리카락.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한 20가지는 돼요. 20가지. 그 다음 불은 이거는 체온입니다. 체온. 바람은 이건 에너지죠. 에너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5대라고 하면은 5대를 얘기하면은 이제 여기에 4대 4대 플러스 허공의 요소가 들어가죠. 6, 자, 6개라고 하면 여기에는 이제 5개 플러스 10개가 들어가요. 10개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7대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6대 플러스 견대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이제 근거로. 근데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죠. 호공 다음에 10개가 있고 10개 다음에 견대가 있어요. 이게 이제 특징적인 나중에 이제 이 초기 경전에 보면은 마치마 니카야의 분석의 경, 그 경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안 4대 있고 외 4대가 있어요. 그래 외 4대는 흙 같은 이 땅을 얘기하죠. 물은 강이나 바다 같은 이런. 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온도를 열 같은 거 온도를 얘기하죠. 우리 기후에 우리가 탄소가 이제 많아지면서 기후가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자꾸 높아지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에너지라면은 바람 같은 거죠. 태풍 같은 게 뭐 대표적인 겁니다. 얘기하죠. 그런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이 다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가면 하나하나 이 흙의 마음, 흙으로 향하는 마음, 물로 향하는 마음, 불로 향하는 마음, 바람으로 향하는 마음을 다 소멸시킴이고 이제 공간에 향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허공이죠. 허공으로 향하는 마음도 소멸시켜요. 그럼 나머지가 뭐 남겠어요? 의식만 딱 남아. 청정한 의식만 남아. 청정한 의식 상태에서 이제 선정으로 들어갑니다. 선정해서 이제 깨달음 못 해요. 딱 근데 구조가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비수관에서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파사나 수행입니다. 이거는 자비손 하나만 사마타고 나머지 다 이파사나 수행이에요. 사마타라고 이 자비손은 방편이에요. 그래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면 그 마시 스님의 이파사나 수행 방법 어떤가 하면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걸 보게 합니다. 배가 들어가고 나가는 게 생멸이거든요. 생멸을 먼저 익히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피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이 밀고 당기고 하는 이제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 일어나고 사라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상 관찰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고행가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에서 쭉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스캔하듯이 몸을 스캔하는 거죠. 사진 찍듯이 스캔하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이제 이게 존 가파지 박사의 몸을 스캔하는 게 아마 거기에서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떤 게 좀 더 실용적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 맛이 스님 방법이 좀 더 실용적인 방법. 직접적 이게 숨의 호흡을 관찰하는 게 아니잖아요. 호흡을 하면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는 게 그걸 직접 보기 아닐까.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예, 타이트하지를 않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비손이라는 방편을 씁니다. 자비손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손이거든요. 이미지화 시켜서 수담을 주는 거죠. 수담을 주면 그러니까 이 관찰하는 것도 배가 들어갔다 보는 것도 마음이고 바디 스캔하는 것도 마음인데 자비손도 마음이에요. 방편을 쓰는 건 똑같아요. 이 다른 점 자비손을 쓰면은 몸이 굉장히 빨리 반응한다는 거죠. 우리가 외부에 이게 영향을 받으면 몸이 반응하잖아요. 자비손이 뭔가 하면은 외부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자비손이라는 말은 별명입니다. 별명. 그냥 마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쭉 사무중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제 똑같이 발생과 소멸을 관찰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자비손의 자극을 받아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기본적으로 5가지 흑의 요소. 흑의 요소로 나타나는 게 어떤 게 나타나는가 막 딱딱하다, 부드럽다, 무겁고 가볍고 거친 이런 현상들, 이거 다 흑의 요소의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처음에는 딱딱하고 부드럽고 이런 걸 알아차리다가 스타밍 알아차리다가 이제 심안이 열리죠. 마음이 눈이 생기면 딱딱한 것이 생겼다 사라졌다. 발생과 소멸 보이시. 부드러운 것도 생겼다 사라졌다. 거친 것도 생겼다 사라졌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무상 관찰이 가능하다. 무상이라고 하는 항상함이 없다. 변한다는 거죠. 변화를 관찰이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무상이라고 하는 건 사상의 철학이 아니에요. 현실을 얘기합니다. 일상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게 무상이 아닌 게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요소는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물. 몸에 물의 요소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습하다는 거, 접착력이 있는 거 이런 것인데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밀가루 있잖아요. 밀가루에다가 물을 탁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밀가루가 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똘똘 뭉칩니다. 물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습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접착성을 갖고 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수행 중에는 그런 게 나타날까 하면은 아비달마에서 얘기하는 물의 요소는 안 나타난다 이래 보는 겁니다. 물의 요소는 몸에서 관찰하기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추측하건대 물의 요소의 현상이나 바람의 요소 현상 비슷해요.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이제 이 흘러간다는데 물이 흐른다 하는 것, 물이 흘러간다는 것을 봤을 때는 물 같은데 움직이는 것은 전부 바람 요소를 보거든요. 그래서 몸에서 흘러가는 이 물이 흘러가는 그런 현상들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습하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뭐 이렇게 접착력이 있다 이런 것도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물의 요소는 안 나타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불의 요소는 나타납니다. 불의 요소는 딱 2가지예요. 얘기하자면 그게 뭐냐면은 불의 요소는 차갑거나 따뜻함, 체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타우면은 냉기가 막 이렇게 흐른다든지 차가워지거나 몸이 또는 반대로 따뜻해지거나 이러면 이건 불의 요소구나 이렇게 봅니다. 몸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죠. 네 번째는 이제 바람 요소. 바람 요소가 이제 중요한데 이 왜 중요하냐 이러면 몸에서 무상을 관찰하는데 가장 쉬운 게 바람 요소예요.
밀고 당기고 한 거라 뭐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 다음에 심지어 이 생각도 바람 요소를 타고 움직여요. 감정도 바람 요소를 타고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발견하기 쉽죠. 그래서 몸에 바람 요소가 생길 때 무상 관찰하기가 좋다 하고 논술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 공통점이 뭡니까? 제가 이야기한 공통점이 하나 있죠. 그게 흙이든 불이든 바람 요소든 뭐 관계없이 발생과 소멸로 보라는 얘기. 이게 이제 이빠사나예요. 발생과 소멸을 보지 못하면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발생과 소멸을 거듭하는 거죠. 발생과 소멸을 거듭하는데 시각적으로 보면 그게 잘 안 보여요. 전부 이렇게 보이면 딱 고정되어 있는 걸 보이잖아요. 고정되어 보이고 분리되어 보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는 거는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하면 그것은 진실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그 가짜예요. 여러분 이게 고정되어 보이는 건 다 가짜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일상생활 바깥으로 보면은 고정되어 있고 이렇게 보이는데 과학자들이 단호하게 얘기하죠. 양자역학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진실이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똑같이 논서에도 시각적으로 보이는 이거 다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뭘로 봐야 되느냐? 꿈과 같이 보고, 그림자 같이 보고, 물거품 같이 보고, 그렇게 봐야 된대. 환영과 같이 봐라. 번개불 같이 보고, 아침 이슬 같이 그렇게 봐라.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눈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깥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자기 내부를 보면은 비로소 이제 생겼다 사라졌다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면 눈을 이렇게 딱 닫아버리죠. 눈을 닫아버리고, 이제 직접 마음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생겼다 사라졌다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심만이 열릴 때라고, 처음에는 딱딱하면 딱딱하고 부드러우면 부드럽고 또 밀고 당기고 뭐 이렇게만 알아요. 뭐 나타나면 빨갛다 파랗다 나타나기만 하고 이미지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상 관찰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4대 관찰이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러면 자기 몸이 변한다면은 상대의 몸도 변하고 몸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적 이 세계도 변한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고 스스로 존재하는 건 다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럼 왜 아니냐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는 그냥 도끼 찍으면 찍혀요. 불에 태우면 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인 대로 진실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 5대를 관찰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발생의 소멸을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몸의 형태가 이제 뭐 이렇게 눈 녹듯이 녹아내린다든지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싹 흩어지듯이 몸 형태가 점점점 없어져가요. 팔이 사라진다든지 머리가 사라진다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 허공 요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파사나 16단계 중에서 12번째 단계가 주관과 객관이 없는 단계로 들어가요. 12번째부터. 그 12번째부터 13번, 14번, 15, 16번째. 이 5단계에는 주객이 없어요. 마지막 16단계가 일반입니다. 불사, 죽지 않는 경계예요. 얘기하자면. 주객이 없다 하면 생멸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아란의 개송에 이렇게 나옵니다. 재해무상시 생멸법, 생멸이 멸이하면은 정멸이 위락이다. 어. 서두리죠. 생멸이 여기 들어가나? 재해무상시 생멸법, 생멸이 정멸하면 정멸이 위락이다. 여기 이제 재해는 모든 형성된 것은 그럼 이것도 형태가 있는 건 다 형성된 것이죠.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항상함이 없다, 계속 변한다. 변하는 이것은 생겼다 사라졌다는 현상이다. 이건 현상이에요. 생겼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생멸, 발생과 조멸을 보라는 거예요. 생멸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정멸하는, 네. 생멸이 멸이하는 거죠. 어디? 생멸이 멸이해버리면 정멸이 오죠. 정멸이 그냥 즐거운, 이 정멸이 이제 불사의 축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무상시 생멸병,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위락이라. 아이고, 오래돼가지고 정멸이라 하는 게 주객이 없다 이런 주객이. 주객이 없는 자리가 정멸이에요. 적이란 고유할 적자, 멸할 멸자. 번뇌가 고유하고 고통의 원인이 소멸했다고 해서 정멸이. 근데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다 사라져 버려야만이 그게 이제 진짜다. 그게 열반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는가?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생멸을 봐야 돼. 그러다가 이제 12번 당에 가면은 주객이 사라진대. 대상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대상이 사라지니까 그걸 인식하는 주관도 같이 사라져. 네. 뭐만 남는 관찰하는 지혜만 남았다. 이래 돼 있어요. 자, 어쨌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생겼다 사라졌다는 걸 보는 게 중요하다. 거죠.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뭘까? 그죠? 궁금하죠, 그죠? 우리는 다 있다고 보는데 왜 생겼다 사라질 때 다 사라져 버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는데 궁극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궁극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많죠. 네. 궁극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을 무자입니다. 무입니다. 무. 다른 말은 공이라고 해도 공. 실체가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도 머물지 않을 없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과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과학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우주는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는 부피가 없어요. 수천억 개의 원자가 모여도 모양, 색깔, 냄새, 소리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도 쪼개면 중성자, 양성자, 또 쪼개 들어가는 마지막에 힉스가 나오죠. 힉스. 신의 입자는 힉스도 찰나시간 존재. 그래서 이제 이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한 50km 밖에 전자가 돈다 생각합니다. 원자 핵이 주먹만 하면은 전자는 50km 밖에 도는 그 사이는 다 비어 있다는 거죠. 비어 있는데 이 원자 핵도 쪼개니까 없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주는 진공이란 진공. 아무것도 없다. 그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고 냄새가 있고 소리도 들리느냐? 이것도 과학자들 다 연구했어요. 불교에서 전부 다 이렇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은 현상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현상을. 그리고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를 다 나타낸대요. 소리, 냄새 뭐 전부 다. 근데 놀랍게도 5가지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사라져버리면 이 세계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세계라는, 마음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이러니까 이 파동이 원자나 분자의 파동이 눈으로 오면은 이 긴 파장, 짧은 파장, 중간 파장에 대해서 전부 다 이 색깔로 나타나요. 긴 파장 붉은색, 짧은 파장 파란색, 중간 파장은 녹색, 세 가지 삼원색을 더하고 빼기 수많은 모양과 색깔을 나타내는 그래서 보이고 들리는 게 전부 그런 마음에 의해서 원자의 세계 모양도 색깔이 없는데 마음이 파장을 읽어가 색깔을 만들어 다 입혀버려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향기에 취한 과학자는 책에도 그게 나와요. 파장이 코로 오면 코가 분광기 역할을 해가지고 분자의 진동수를 감지가 전부 다 냄새로 싹 다 박아고 귀로 오면 소리를 다 박아고 그래서 여러분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허상이에요. 허상. 진짜가 아닌 거죠. 그 무게감 있는 건 뭐냐? 이 무게, 이 중력에 의해서 두께가 있는 건 뭐냐면 전자기를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밀어낼 때 이것이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돼 있는. 그냥 99.99%가 진공입니다. 이 세계가. 그래서 그런 걸 아는 시초가 뭐냐?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계속 연구하지만은 자기 몸으로 체험한 게 아니거든. 그네들은. 그리고 마음이 됐으면 몰라요. 결과서는. 그런데 이 바사나 수행 출발의 발생과 소멸부터 계속 이제 봐가면 끝에 가서 뭘 보느냐? 대상이라 하는 것은 결국 사라지게 돼. 대상이 사라지니까 인식한 주관도 같이 사라져버려. 주객이 없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뭔가 화두라는 말을 쓰죠. 화두. 화두는 말 이전, 생각 이전인데 주객이 없다 이런 소리예요. 그걸 다른 말 불성이라고 그러고 공성이라고 그러고 진여라고 그러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건 딱 마음만 남아있죠. 주객이 없는 마음만 있어요. 끝에 가면 그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정멸이 위락이라고 했잖아. 생멸이 멸이하면 생겼다 사라졌다 멸해서 다 사라져 버리면
정멸이 필요하겠다. 그 정멸이 뭔가 막 주객이 없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딱 남아요. 그게 죽지 않는 마음이에요. 물질은 다 없어져요. 수행하다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게 5대가 중요하다 하는 거는 나타날 현상이 이 5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5가지 현상을 근거로 해서 생겼다 사라졌다 발생한 소멸을 관찰하라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은 마지막 니까의 분석의 경에서 얘기한 대로 하자면 허구 요소가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걸 보면서 허구 요소로 향하는 마음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얘기 안 했지만 경전에 근거하면 왜 소멸시키느냐? 생겼다 사라졌다는 걸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염처경에 딱 그렇게 해놔. 발생과 소멸을 보라. 그럼 이 세상 모든 것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걸 안다. 부처님이 딱 그렇게 얘기해요. 소유할 수가 없는 거. 그래 발생과 소멸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면 계속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의 요소도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은 불로 향하는 마음이 소멸하게 됩니다. 발생과 소멸을 보면. 고정되어 있고, 그죠? 땅과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는 이 세계가 아주 좋은 것이라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건데, 가지려고 하는데 생겼다 사라졌다 이 반복해버리면 못 가지잖아요. 소유할 수 없는 거죠. 탐욕이 사라지는 거죠. 바람 요소도 그렇고, 난 이제 호공을 향하는 마음도 소멸하게. 호공도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래 가면 주객 없는 자 들어갔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 여기에는 진짜 이렇게 구구하게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그 진짜 이 보여 들리는 세계, 자기 몸에 대한 이런 거 착각과 왜곡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여기 얘기해놨어요. 보면은. 자, 그러면 184페이지 보십시오. 중간에, 딱 중간에 5대 관찰에 대하여,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5대 관찰에 대해 백정의 소 잡는 비유가 널리 알려져 있다. 한역 염처경에서 6개, 걔는 대와 같다. 6개. 대염처경에서는 4개 관찰로 설명되는데 다음 것 같다.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인 대로 요소별로 고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나니 계락하는 건 요소의 뜻입니다. 대자도 마찬가지. 비구들이요. 마치 솜씨 좋은 백정이나 그 조수가 소를 잡아서 각을 뜬 다음 큰 길 네거리에 이를 벌려놓고 앉아있는 것 같다. 비구들의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인 대로 요소별로 고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나니. 자, 그러면은 이 말에 대해 주석서, 대염청의 주석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얘기하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소를 이제 그 송아지를 키웁니다. 송아지를 키워가지고 어느 이제 소가 크면은 주인의 소를 끌고 사거리에 나갑니다. 그때까지 소락하는 인식이 있어요. 그렇죠? 소락하는 인식이. 들어가가지고 칼을 가져와서 소를 묶어 놓고 뼈는 뼈대로, 그러니까 가죽은 가죽대로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다 분해를 하는 거예요. 네 조각으로 분해해가지고 이것을 상위에 탁 올려놓고 판매를 한다 이러면은 뭘 판매합니까? 네? 그러면 소를 판매합니까? 고기를 판매합니까? 고기 사시어 가지고 소 사시어 안 하잖아요. 소는 어디 가버렸죠?
마찬가지로 수행을 하면 자빈수삼일 있으면 이게 나타나는 현상, 흥물불 바람, 허공 요소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것은 발생한 소멸을 관찰하면은 몸이라 하는 개념은 사라져버립니다. 마치 소를 칼로 각을 뜨면은 소락하는 개념은 사라지고 고기라 하는 덩어리가 나타나듯이 몸도 그런 거죠. 결국 몸은 몸이 아니고 이름이 몸일 뿐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례를 이제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사례. 제가 미얀마의 그 판디타 라마에서 수행을 했어요. 92년도에 가가지고 1년하고 한 달 보름 동안 수행을 하고 왔어요. 바깥 출입은 탁발하는 외에 나간 것은 한 5일밖에 안 돼요. 탁발 외에 나간 것. 그것도 이제 어느 스님, 첫 번째 가니까 어느 큰 스님 법문한다 해서 따라간 게 한 번. 대성 스님이 와가 수행하면 3개월 수행하다가 갈 때 같이 동행해서 거기에 그 수도가 이름이 뭐지? 양곤. 양곤 맞아요? 네. 예. 그래 그 주변에 이제 불교 유적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한 3일을 간 것. 그럼 4일이죠. 또 한 번은 뭔가 하면은 이제 해제 끝나고 나면은 보자, 그게 뭐야? 무슨 이름이 있는데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스님들하고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우산 하나 공양 받고 온 일이 있어요. 큰 돌을 양쪽에 막아놓고 이 물품 공양물을 산더미 사놓고는 스님들 오늘 번호판을 하나씩 줘요. 저도 하나 번호판을 받았는데 제가 당첨된 건 우산이었습니다. 그냥 우산이 아니고 스님들은 돈을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우산 위에다가 종이돈을 처음 다 꾸며놨어. 그래서 이거 딱 펼쳐가 쫙 돌리면 차락 그러면 돌아가는 소리가 아주 멋있어요. 보기도 좋고. 돈이야. 그래 직접 손을 못 만질 수 없으니까 우산 위에다 붙여서 선물한 거지. 제가 그런 공양을 받았대. 그래서 이제 저를 도와주는 카피아가 있어요. 카피아는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정남 정력 이런 뜻입니다. 스님들을 도와주는 남자 신도 여자 신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카페한테 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죠. 제가 선물했어요. 저를 도와주니까. 그렇게 총 5번 나간 외에는 출입을 하지를 않아요. 얘기하지 마. 근데 이제 한 청년이 왔어요. 한국에서. 예. 경희대 대학원생이라고 저한테 소개를 했어요. 본인이. 그 단기 출가를 가감하게 출가를 하고 단기입니다. 출가를 하고는 수행을 한 2주 했나 3주 했나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얼굴 굉장히 상기된 스님, 이 세상에는 세계에는 이름이 없다 하는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세계에는 이름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처음 이제 수행을 할 때는 나타나는 현상에다 이름 붙이기를 합니다. 이게 알아차리기 힘드니까 딱딱하면 딱딱한 마음속으로 이러면 부드러움 부드러움 이런 이름 붙이기를 해요. 통점은 통점 마음속으로.
이름을 붙이면은 사실 이름이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초보자들이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비손 쌓으면은 딱딱하면 마음속 딱딱하면 이런 명칭 붙여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그 이름 붙이기도 버려야 될 상황이 옵니다. 근데 이분이 뭘 하는가 하면은 처음엔 똑같이 딱딱함, 부드러움, 통증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다가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이 현상들이 나타남으로 해서 단어의 한계가 온 거야. 단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네. 예를 들어 통증 같으면 바늘을 찌르는 것 같은 통증, 칼로 째는 것 같은 통증, 뭐와 같다 이름 붙였다. 그렇게 한참 뭐뭐 같다고 이름 붙이니까 다양하게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들 이름 붙일 수가 있는데 그다음 문득 아니 이러면은 이 세상에는 이름이 없다는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번개같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 이해가 온 거죠. 모든 세계는 이름이 없는 겁니다. 얘기하죠. 이번에 알았던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름도 붙이기 어려울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묻길래 내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빠르게 변하면 알고 있음 하고 명칭을 붙여주라. 명칭을 붙이면 빨리 대상이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그만 빨리 변합니다. 알고 있음 하고 명칭 붙여주다가 점점점 가다 나중에 몸이 다 사라져버려. 명칭 붙일 수 없게 된다. 근데 그래까지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명칭 붙이다 보면 한 다 허공 요소 나타나기 때문에 사라져 버린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뭔가 개념이 다 사라져. 우리가 이게 이름 붙이는 다 개념적인 거예요. 그래 말과 생각을 떠난다 하는 말이 말 이전 생각 이전으로 들어간다 하는 말이 실감하게 되죠. 언어로서 안 되니까. 생각으로도 안 돼요. 그 세계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예. 대염척경에서 백정의 소 잡는 비유에 대한 주석서를 따르면 백정이 소를 키울 때나 도살장을 끌고 올 때나 끌고 온 뒤에 묶어 둘 때나 잡을 때나 잡혀 죽는 것을 볼 때도 소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를 베어서 분해시키고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부위별로 나누어 놓을 때 비로소 소라는 인식은 사라진다. 여러분도 맞죠? 결국 몸이라는 인식이 사라진다. 얘기하면 고기라 그 다음에 소라는 인식이 사라지고 뭐가 생기느냐? 고기라는 인식이 일어난다. 사람도 소를 사서 가져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백정 고기를 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고기를 사가는 사람들도 고기를 사간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수행자도 명상 주제를 들지 않는 어리석은 범부일단은 이 몸을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며 중생이라는 생각을 가진다. 이 중생상이에요. 몸이 사라지는 과정을 통해서 몸에는 주제하는 자아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된다. 몸은 내가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몸이 사라져가면서 몸은 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내용 그런 거죠. 그래서 몸을 5대 요소별을 따로따로 알아차릴 때 중생이라는 인식이 사라지고 요소를 의지해 그 다음 그의 마음은 안주한다. 결국 중생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난다. 나는 별 볼일 없어. 이게 중생이잖아요. 이 자비손을 쓰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느 거사는 수행을 하다가 갑자기 면도칼이 생기더니만 자기 얼굴이 몸을 막 이렇게 꺼버렸대요. 예, 수행 중에 상상의 면도칼 몸을 막 전부 다 피가 흐르도록. 근데 왜 그랬을까?
궁금하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얘기하다가 알았어요. 그거는 몸에 대한 콤플렉스예요. 몸에 대한 콤플렉스야. 놀랍게도 남자인데 그 싫은 거예요. 자기 몸에 대해서 싫은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저기 서울 무상사에서 자비수강 강의할 때 60대인데 그냥 온몸이 낭자하게 그냥 막 손이 칼로 변하더니 다 그냥 잘라버려요. 난리가 쳤어. 얘기하자면. 그럼 이분도 제가 물어보지는 않는데 몸에 대한 뭔가 콤플렉스나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얘기는 안 해요. 단지 제가 물어보진 않고 이걸 고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손이라 하는 거는 심리 현상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 손, 부드러운 어린 나이 손으로 바꿔서 삼아주라. 그걸 고치는데 몇 개월, 3개월 걸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때부터 이제 몸을 막 자르고 찌르고 하는 게 사라지시. 애기 손으로 쓰다듬어 주면서 사랑한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얘기해. 이때까지 이렇게 잘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쓰다듬어주고. 잘 버텨줘서 고마워. 쓰다듬어주고. 아무리 사랑한다. 자기 이름을 이렇게 해주라고. 3개월 만에 그런 증상이 사라졌어요. 심리지 현상이에요, 그게. 거기에 현상 중에 이게 이제 까르마입니다, 전부. 이게 까르마거든. 상카라이기도 하고요.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 한 분, 50 한 중반 되는 그 사님이 또 출가를 해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오른쪽 발에, 그러니까 이 종아리 발목 근처에 있어 붉은 피가 막 줄줄줄줄줄 흘러내리더니만 요거 손톱만한 해골들이 막 수십 개가 막 흘러나왔다. 그게 까르마예요. 그냥 이미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을 볼 때 어떻게 되느냐. 발생과 존멸을 봐야 돼요. 생겼다 사라졌다는 부모로서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나 좋아하는 마음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생겼다 사라졌다 발생과 소멸을 철저히 보게 되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탐욕과 성냄을 없애는 방법이기도 하고 혐오감을 없애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상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대상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 이 내용을 얘기하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몸의 5대 요소별을 따로따로 알아차릴 때 중생이라는 인식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 수, 화, 풍 4대로 이렇게 이건 호구 요소구나, 이건 불의 요소고, 이거는 바람 요소라 이렇게 알아차릴 때 중생의 인식이 사라집니다. 그래 요소를 이제 그의 마음을 안주한다. 여기서 100점은 수행자를 비유한 것이고 소는 중생을 비유한 것이다. 알아차림의 칼로 소의 4대를 흙, 물, 불, 바람 4대를 요소별로 분해하는 것은 그것은 판매대에 고개를 펼쳐 놓은 것 같은 것이다. 이것이 지혜를 얻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이게 한념철경 주숙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몸이라는 인식 속에는 여러 가지가 더덕더덕 붙어 있다. 일상생활의 모두가 결합되어 있다. 몸과 관련된 옷, 음식, 자동차, 집, 아름다움과 추함, 명예, 지위, 가문, 출신 학교, 인맥, 가난과 부자, 잘남과 못남, 중생의 생각 등 몸과 관련되는 것들 전부 다. 그런데 이 몸이라 하는 인식이 사라져 버리면은 그거 관리되는 것도 번뇌가 다 없어요. 멋지잖아요.
수행하다 보면 다 알게 돼요. 몸이 점점 가벼워진다 하는 걸 알게 되고. 자, 어쨌든 이제 여기에 조금 더 읽고 끝내도록 할게요. 따라서 몸을 5대로 하나하나 분해해서 보면 몸이라는 것은 5대 요소가 하바에 이루어진 것이며 하나의 이름입니다. 호공의 요소는 공간입니다. 위장이 비어있거나 혈관이 비어있거나 비어있는 부분들을 얘기해. 입 안이 비어있거나 귀가 비어있거나 이런 걸 그 공간의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5대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5대 요소 하바에 이루어진 것이며 하나의 이름입니다. 몸이라 하는 하나의 이름이 되죠. 그리고 몸이라는 것은 간염일품, 몸에 해당되는 단일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몸은 6개월이 지나면 몸 다 바뀌어요. 세포가 전부 다 재생됩니다.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들이 다 뼈까지 다 바뀌어요. 6개월만 지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또 단일체가 아니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확인되고 체험될 때 몸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형상의 소파에 벗어난다. 수행의 핵심은 자아와 나의 시체가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없애는 데 있다. 네. 그래서 이게 5대 현상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이 실마리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또 뒤에 나옵니다만은 흙, 물, 불, 바람, 후공은 전부 다 이 심리적인 게 관련돼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심리적인 걸 얘기를 하고요. 결국 알아차리는 정의현상도 관찰 대상입니다. 정의현상이 알아차려지게 되면 관찰이 되게 되면 주객이 없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질적 현상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이제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한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질문 받겠습니다. 관찰할 때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 예? 관찰할 때요.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만 관찰을 했는데 눈으로 보이는 이미지 이것도 관찰을 해야 되는가요? 다 사라진 부분, 얼굴 같아 사라졌다. 네. 사라진 부분은 관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지로 그냥 보이는. 그리고 그게 왜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런 것은 이제 조작이라 그래요. 조작. 없는데 왜 관찰해? 없는 걸 이미지로 만들어 하는 건 조작이죠. 그러니까 몸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거사님 몸에서 해골 이런 게 보인다고 보이는 거는 발생과 소멸을 관찰하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미지들 다 없어져 갑니다. 변한다 하는 거 알게 돼요. 그러면 그런 것도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생과 소멸을 다 관찰해요. 여기 이파사나 수행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몇 년을 했는데 수행 진전이 없다고 하는 사람 꽤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부분 심한도 열려 있어요. 근데 이미지만 보는 거야. 아름다운 이미지를 보고 그 이상은 진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진전이 없다는 것은 발생과 소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파사나 첫 번째 지위도 못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몇 년 동안 이파사나 수행하면서 이걸 해결해 드렸죠. 단 한 번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대상도 감각입니다. 그래서 시각적 감각이라고 그래요. 이 초기 경전에 보면 5가지 감각을 얘기합니다. 시각적 감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적 감각, 5가지 감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행할 때는 이제 시각적 감각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름다운 동산, 사찰, 부터 해가지고 사람도 나타나고 동물도 나타나고 이러는데
그런 걸 보기만 하지 그것이 발생과 소멸을 안 보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그냥 왕초보자로 머물고 있는 거죠. 존재의 궁극을 못 보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존재의 궁극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까지 깨뚫어 보는 걸 해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 렌즈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냥 렌즈로 보면 모양 색깔이 있는데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뭘로 보입니까? 이런 피부를 볼 때 그냥 렌즈로 보면 피부로 보이지만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뭐가 보이겠어요? 전자현미경 DNA가 보입니다. 그죠? DNA를 더 쪼아 보면은 DNA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때부터는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바꿉니다.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단백질은 뭘로 보일 줄 압니까? 원자로 보여요. 그러나 원자는 어떻게 하면 거대 입자가속기 속에 넣어서 쪼개면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중성자, 양성자, 크고 힉스로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깨뚫어 가는 것을 해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실체가 없다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이게 현미경을 싹 넣어주는 거죠. 물론 넣어줍니까? 싹 넣어주면 형상이 나타나요. 그 형상을 없앤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형상을 없앤 게 아니고 깨뚫어 보면 아무것도 없고 렌즈 싹 넣어보면 형상이 나타나요. 그렇지만 실체 없음과 형상을 동시에 보면은 그걸 법안이라고 해요. 법안.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라 하는. 그래서 보이고 들리는 이런 현상도 부정을 하지는 않니. 그렇지만 실체는 없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럼 없던 걸 만들어서 왜 보려고 그래요? 그래,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 또 집착하게? 그게 뭐예요? 집착하는 게 세상살이의 이 집착에 가장 극명하게 잘 나타내주는 게 영화가 있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런 영화 안 보셨죠? 예. 제 나이 대는 다 알아요. 그 영화가 뭔지. 그런 식으로 살지 말아야 돼요. 얘기하자면. 동지 썼다는 뭐 잘랐으면 잘라버려야지. 또 왜, 보기 왜 봐? 그게 집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착. 애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근데 왜 또 만들어?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한데 깨뚫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몸이 사라지면 감각이 남아있어요.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시. 그리고 알아차리는 알아차림도 관찰 대상이에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면 여러분 상상도 못할 것 체험하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예. 감각을 봐야 되는데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생각이나 감정도 알아차림 대상이에요. 그건 훨씬 알아차림이 좋잖아요. 핵심은 알아차림에 있어요. 그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알아차림에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고정되게 보는 그런 인식을 변화라 하는 변화로 인식을 바꿔야 돼요. 수행하지 않는 과학자들도 후리초프 카바라 박사가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고정되어 있는 대상을 상호 오존으로 바꿔 봐야 된다. 이렇게. 모든 존재를 고정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는 인세계를 상호 오존으로 바꿔서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고정돼 시켜보고 분리시켜보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좋고 싫어함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죠. 많이 가져려고 하고 적게 가져면 분노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명예와 지위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세상에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아는 사람은 자유로워요. 거기에 대해 집착을 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특히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지. 그죠? 그게 아주 중요하다. 자, 시간 다 됐네, 그죠? 예. 끝내십다.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